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1월 16일 토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15일 도쿄에서 2001명, 카나가와 872명, 사이타마 490명, 치바 504명, 오사카 568명, 아이치 352명, 효고 277명, 홋카이도 202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7,133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31만 7,772명이며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31만 8,484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오사카에서 12명, 아이치에서 11명, 도쿄, 카나가와에서 각각 10명, 홋카이도에서 6명 등 총 78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누적 사망자는 일본 내 감염이 4,420명,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4,433명이 되었습니다. 한편 13일 전국에서는 속보치로 57,218건의 검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2,001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10세 미만부터 100세 이상까지의 남녀 2,001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1,127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고 873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령대로는 20대에서 30대가 총 813명으로 전체의 약 41%, 40대에서 50대는 총 600명으로 약 30%로 나타났습니다. 감염 경로로는 가정 내 감염이 46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설 내 감염이 150명, 직장 내 감염이 60명, 회식에서의 감염이 52명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70대에서 90대까지의 남녀 10명이 사망하였으며 현재 중증 환자는 2명 감소한 133명, 입원 환자는 113명 감소한 3,020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써 도쿄의 누적 확진자 수는 82,069명, 누적 사망자 수는 717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가 확인된 지 15일로 1년이 되었습니다. この武漢を訪れていた神奈川県に住む30代の中国人の男性が新型コロナウイルスに感染していたことが分かりました。日本国内で感染者が確認されたのは初めてのことになります。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종식의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 확인된 감염자는 2,001명. 긴급사태 선언으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지만 감염 상황은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코이케 지사는 이렇게 호소하였습니다. 昼夜を問いません。そして外出なさるこのことについてはもうできるだけ不要不急お控えをください。 수도권 1도 사면의 긴급사태 선언으로 거리의 모습은 바뀌었을까요? 저녁 7시 반 신주쿠역 앞엔 여전히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어 긴급사태 선언에도 인파는 좀처럼 줄지 않는 느낌입니다. 危機感がまずないなって思いますね。昼間に外出することを容認しているような雰囲気は出ちゃってるかなって気はします。自身で決めることだと思うので、前回ほど大きな効力もなく、多分普通に生活されるんじゃないかなとは思います。 일주일 전 오후 7시 인파와 비교했을 때 신주쿠역 주변은 13%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많은 음식점이 문을 닫는 저녁 8시 시부야의 모습입니다. 여전히 사람들로 붐비고 있으며 특히 젊은 세대의 모습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시부야역 주변은 일주일 전 저녁 8시 인파와 비교했을 때 7.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염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의료체제는 한계에 다다랐다는 목소리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달 들어 코로나19의 중증 환자를 수용 가능한 병상 수는 연일 한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향은 일반 구급 환자 수용에도 미치고 있습니다. 도내 긴급구명센터에서 근무하는 한 의사는 몇 시간 동안 11건의 이송 의뢰가 있었지만 응급실은 모두 꽉 차서 몇 시간 동안 찾아다닌 경우도 있다. 코로나가 아닌 중증 환자에 갈 곳이 없어졌다라며 위기감을 드러냈습니다. 15일 후생노동성에서 진행된 감염증 전문회의에서는 감염증법의 개정이 논의되었습니다. 숙박 요양 등의 요청에 응하지 않는 감염자의 입원 권고를 가능하게 하며 만약 이를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는 안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출석한 위원들의 대부분은 이날 제시된 개정안에 대부분 동의하였습니다. 정부가 여야당에 제시한 개정안에는 입원 권고에 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 보건소의 조사 거부나 허위 신고한 경우 50만엔 이하의 벌금 등이 상정되었습니다. 한편 오사카부의 보건소 및 관계단체의 직원들은 이렇게 호소하였습니다. 月80時間、100時間、150時間という残業が続いて休みもなく働いています。
보건사의 계획적 채용이나 보건소 직원의 증언을 요시무라 지사 앞으로 제출하였습니다. 先日コロナ陽性となった30代の男性にホテル療養をご案内しました。分かりましたと言ったその方が急に気づいたように、ホテルは足りているのですか。どうしよう。僕よりも状態の悪い方や同居家族の方がいたら、その方を先にしてもらった方が。僕は少し良くなったし、一人暮らしですし。 이날 감염자 수가 사상 최다를 기록하고 고령자 시설에서 80명의 클러스터가 발생한 이바라키현에서는 독자적 긴급사태 선언을 하였습니다. 我々の想定をはるかに超えているスピードで増えてきているためにですね。 또 국가가 준 긴급사태 선언을 검토 중인 히로시마시. 検査はもちろん強制ではございません。 히로시마시의 약 80만 명을 대상으로 희망자는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법원이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재판에서 일본 정부의 배상 판결을 낸 것에 대해 모태기 외무상은 기자회견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다라고 비판하고 한국 정부의 적절한 대응을 취하도록 하며 가장 효과적인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国際法上も二国間関係上も、到底考えられない異常な事態が発生したと極めて遺憾に捉えております。明らかに国際法違反、こういう状態を起こしているのは韓国の側でありますから、韓国の側においてですね、適切な措置を早急に講じることが重要だ。 모태기 외무상은 이번 판결에 대해 이렇게 말하며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넣어 의연하게 대응하겠다. 한국으로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끌어내지 않으면 안 되며 외교상 대응을 계속하는 가운데 어떠한 조치가 가장 유효한지 결정하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또 이날 자민당 외교부의 합동회의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정부의 조속한 대응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문안을 나타냈습니다. 결의문에는 한국의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시급히 강구하여 한국 측에 촉구할 것, 대항 조치로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와 IBOC 신임 주일대사 부임의 연기 등의 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 또 한국 국내에 있는 일본 정부의 자산이 압류되는 경우 등에 대비한 일본 내 한국 정부 자산 동결과 금융제재 등의 조치를 검토하는 것도 포함하였습니다. 이 결의는 조만간 정리하여 정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날 외교부의 김정한 아시아 태평양 국장과 외무성의 후나코시 아시아 대양주 국장의 회담이 화상회의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후나코시 국장은 이번 판결은 분명한 국제법 위반이며 시정 조치를 요구한 반면 김정한 국장은 한국 측의 입장을 설명하고 양 국장은 계속 의사소통을 해갈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 후나코시 국장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서도 일본 기업의 압류자산의 현금화가 이루어지면 양국 관계에 매우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므로 절대 피해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스가 내각의 지지율과 반대가 역전되는 결과가 계속 발표되는 가운데 지지통신에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도 반대가 지지율을 넘어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달 스가 내각 지지율은 지난달보다 8.9%포인트 감소한 34.2%였으며 지지하지 않는 비율은 13.1%포인트 늘어난 39.7%로 나타났습니다. 스가 내각을 지지하는 이유로는 달리 적임자가 없다가 16.4%, 지지하지 않는 이유로는 기대할 수 없다가 23.5%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 정부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은 61.4%로 나타나며 긍정적 평가의 18.5%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한편 정당 지지율은 자민당 23.7%, 입헌민주당 3.1%, 공명당 3.9% 등으로 나타났으며 지지정당 없음은 62.8%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입시험에 해당하는 대학 입학 공통 테스트가 16일부터 시작됩니다. 緊張してるんですけど、今まで通りの力出せれたらいいなと思ってます。やらかさないように緊張せずに頑張りたいです。 전국 53만 5천 명이 맞이하는 승부의 날. 기존의 센터 시험에서 바뀐 대학 입학 공통 테스트가 16일부터 시작됩니다. 올해 공통 테스트는 16일과 17일에 제1회 일정과 이달 말 30일, 31일에 제2회 일정으로 나뉘어 실시됩니다. 지원자의 대부분이 도전하는 1회 일정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책을 철저히 한 뒤 전국 681곳의 시험장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연도는 수험생을 배려하여 컨디션 불량으로 지원한 날에 시험을 치르지 못하더라도 의사의 진단서 없이 2주 후에 추가 시험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시루키아, 우오타미 등
이자카야를 운영하는 체인 업체 몬텔로자는 도쿄 도내에 있는 점포 약 20%에 해당하는 61개 점포의 폐점을 발표하였습니다. 동사에서는 긴급사태 선언에 따른 영업시간 단축 요청으로 저녁 8시에 영업을 종료하고 있으나 이러한 단시간 영업으로 매출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영업시간 단축 요청에 응한 점포에 대해 하루 6만엔 지급되는 협력금을 도쿄가 대기업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발표에서는 이대로라면 사업의 지속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으며 점포 임대료 등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점포의 폐점을 결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긴급사태 선언에 따라 이러한 대형 외식업체 사이에서는 위기감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달 13일 기자회견에서 패밀리 레스토랑 사이제리아의 호리노 사장도 대형업체는 고용이 많아 종업원의 직장을 빼앗아서는 안 되지만 이대로라면 위기적인 상황이 되어버린다라며 정부의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봄 졸업 예정 대학생의 취직 내정률은 코로나19 감염 확대의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포인트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후생노동성과 문부과학성은 올해 봄 졸업 예정 대학생의 취업활동 상황을 전국 62개 대학, 총 4,770명을 추출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1일까지의 취직 내정률은 82.2%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감소폭은 리먼 쇼크의 영향을 받은 7.4%포인트 등에 이어 과거 세 번째로의 큰 폭을 나타냈습니다. 지역별로는 홋카이도 토호쿠가 가장 높은 84%, 칸토 83.4%, 킨키 82.5% 등 순이었으며 추고쿠, 시코쿠가 79.6%로 가장 낮았습니다. 또 단기 대학생의 내정률은 57.6%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4.4%포인트 낮아졌습니다. 후생노동성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 영향으로 취직활동이 장기화되고 있다. 감염 상황 개선이 전망되지 않고 기업이 구인을 피할 우려가 있어 대학 등과 연계하여 학생의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그저TV였습니다.